제가 맡은 발표 주제가 메가시티 비전과 설계입니다. 이미 메가시티 사업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봄이면은 메가시티는 출범을 합니다. 이미 관련 법이 다 통과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메가시티 추진단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타격을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만 만들어서 그 규약이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를 통과해서 합의된 규약이 중앙정부 승인을 받으면 이제 메가시티는 출범. 메가시티는 우리가 붙이는 별칭이고 중앙정부가 부르는 법이 지명한 공식 명칭은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규정을, 절차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나눠드린 이 지방자치법 중에 199조부터 211조까지 13개의 조항이 바로 메가시티와 관련된 작년적 이국회 때 통과된 법 개정안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메가시티 사업을 구상했던 것은 과거에도 무슨 시도지사들 간에 만나가지고 잘해보자 하고 밥 먹고 공동협력 선언도 하고 그런 일들은 짜내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성과로 나온 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사람이 의뢰이 한 번씩 만나고 그렇게 잘해보자 뭐 광역 정책권을 만들어보자 그만 이야기가 많았는데 나토였습니다. 나토.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하고 액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부산이 살기는 부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울산 따로 이래갖고서는 옛날에는 흩어져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자치제 도입되고 나서 그래서 쪼개져서 각기약진하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지방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25년 이상을 꿀꿀이 바꿔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점점 더 서울에서 멀면멀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지방 소멸론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형국에 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가장 경제가 좋았던 지방도시가 바로 울산시입니다. 울산시조차도 제가 2019년도에 7월 달에 김경수 지사 찾아갔거든요. 노을경 메가시티 하자. 찾아갔을 때 제가 이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경상남도 수출 액수를 한번 봐라. 자기도 더 잘 알지만 이 통계는 이게 통계적 통계인데 2018년에 32%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갖고 왔던 통계는 마이너스 23%였습니다. 경남 수출이 작년에 23%가 줄었다. 울산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특히 줄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조선 산업이 거의 수주를 못하고 중간에 밀리면서 조선에서 엄청나게 수출 감소가 생겼고 그다음 자동차도 그때 수출이 감소가 되고 석유와 그런 주력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울산도 다 위기감이 생겼죠. 경제가 제일 좋고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으로는 서울보다 더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았던 울산이 한 5년 전부터는 서울한테 밀리는 해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잘 벌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독보적인 1등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1등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울산이 젊은 도시거든요. 노동자들 도시 젊은 도시인데 울산이 한 2015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울산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산업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인구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울산 사람들은 지금 좀 다시 좀 나아졌어요. 2018년도보다는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조선도 다시 회복이 좀 되고. 그래서 괜찮을 거야 생각할지 몰라도 큰 트렌드로 보면 이대로 하면 각자 고생으로는 다 죽는 길이다. 그런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김경수 지사한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서 같이 묶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제가 제안했던 모델은 유럽 경제 공동체, 그 다음 유럽 공동체,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으로 가는 그 단계를 구성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쉽고 특별한 방법은 행정조합하는 거죠. 부산, 경남, 울산이 옛날처럼 도로 하나의 행정자치단체가 묶여져 버리면 제일 쉽고 특별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한 10년 전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지사 할 때 뜻밖의 고맙게도 경남이 먼저 행정통합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그런데 부산시장이 1년 갖고 대꾸를 안 할 거였어요. 부산이 행정통합하자 그러면 경남 부산이 도망가버리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거꾸로 제안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도망가버렸어요. 우리가 도망가버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행정통합하자는 것은 서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강박이 이런 문구에 대한 저항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서 우선은 옛날에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걸 곱게 보면은 유럽은 나라들이 작지 않습니까? 한국보다는 큰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들, 독일, 통일 독일도 8천만 밖에 안 되고요. 그 위에는 조그만 나라들만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또 일본, 그때 소련 이런 걸 상대로 도저히 못 이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뭉쳐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까지 탄생하고 서로 잘 협력을 한 그 결과로 이제는 그렇게 뭉치는 게 각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점점 발전해서 유럽을 전체를 단일 시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개별 국가하고도 하지만 유럽은 어지간하면 EU 차원에서 합니다. 또 한국도 한 EU FTA를 맺어서 EU 3억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단일 화폐 나라들이 전부 저 나라 돈도 쓰다가 이제는 유로로 다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버렸죠. 국경도 없앴습니다. 유럽 연합 안에 있는 생텐 조약 가입 국가들은 비자 없이 무시로 그냥 통과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3억 명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그렇게 뭉치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게 불교 메가시티 기본 구상이었고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그 특별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협력해보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집행기구를 만들어서 그 집행기구에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겁니다. 각 시도가 파견하는 공무원들 또 있을 수 있고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따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시도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그 불교 메가시티의 장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시도간 협의해서 규약으로 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의회도 둘 수 있게 해놨죠. 그 특별의회도 어떻게 구성할지는 시도간의 협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특별자치단체 장을 내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잠깐 나왔던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허약한 연합체입니다. 이 허약한 연합체를 유럽은 몇십 년이 걸려서 EU까지 왔는데, 유럽 연합까지 왔는데, 그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각 시도가 이게 다 지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저는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특별자치단체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일이 될 거 아닙니까? 특진한 단체장을 외부에서 뭐 장관 지내사님처럼 데리고 와서 시켰다 그러면 불교 각 시도는 어느 순간에 그거는 뭐 꼭 저 어디고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 청처 내 일 아닌 것처럼 사람을 보내놨는데 시장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래 자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진한 단체장은 꼭 시장 도지사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는 맡아서 좋겠어요. 그래야 1년이라도 내 일이 되니까 내 임기 중에 아닌 때라도 다른 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내가 해본 경험으로 협조도 하게 되고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특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하면 지금 유럽연합의회처럼 따로 유럽연합의회를 따로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과잉 투자다, 뭐 중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의 부정적인 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은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경남도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 1년씩 건강감사하면서 특별의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래 해야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특지다는 일이 매일이 되는 거죠. 지금 계약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강연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 안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부산에 돌아왔을 때 이 불경 하나를 묶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완공된 게 1974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부울경에는 부산, 창원, 부산, 울산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되는 각국의 거리인데 50km 안쪽인데 여전히 광역 전철망이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철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도 국토부는 전철망이 아니라 그냥 국가철도망으로 자꾸 무비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때 1974년에 1호선이 완공이 돼가지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역까지 또 수원역까지 여정부역까지 전철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전철망을 만들었습니다. 급행 전철도 있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타본 급행 전철은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가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살아도 서울역과 시내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거리가 거의 창원하고 부산 중심부 거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에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알아맞혀보십시오. 1970년, 지금은 1000만인데 1970년에는 얼마인지 기억 못하실 겁니다. 540만 명이었습니다. 인천 인구는 얼마였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인천은 63만 명이었습니다. 540만 명이면 부산이 한참 인구가 많을 때 95년도 390만으로 짜다리 큰 차이 없잖아요. 인천 인구가 70년에 63만인데 지금 김해시 인구가 한 55만 됩니다. 김해 양산 합치면은 더 많아요. 옛날 인천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도 그때 뭐 한 4,500만 됐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불경, 지금 현재 불경보다 크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도 거기는 45년 전에 이미 저걸 만들었습니다. 부산, 경남 부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어? 지방이. 다른 지방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해줘갖고서는 딴 데는 해달라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논리. 그런데 그런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이 필요한 거죠. 다른 형식. 그래서 최종 결론은 메가시티를 만들자.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적어도 3개 시도가 합쳐진 특별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는 그거는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자격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광역정치만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깁니다. 중앙정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경 메가시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광역정철망을 만들어달라는 명분의 힘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불경이 경제 공동체로 글로벌 경제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와서 성과를 만들어낸 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구도 통과시켰고 부산 신항만도 점점 확장해 가면서 세계적인 항만과 경제 공항을 가지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유치를 해서 불경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큰 의상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자면은 행정권, 조세 재정권 이런 권한을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부산에 해외나 국내의 대기업들이 왜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경남이 왜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수도권에 가야 더 이익일 수 있는데 인구만 따지면 여기 있던 기업도 그런 논리로 서울, 경기도로 바꿔리는데 어떻게 부산으로, 경남으로, 부산으로 그 큰 기업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겠냐? 간단한 해답입니다. 여기 오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은 수도권에 가는 것보다 더 혜택을 많이 준다. 우리 인센티브를 많이 줄게 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산에 투자하는 기업한테 법인세 5년간 면제해줄게. 부가가치세 면제해줄게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 불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릇이 저는 메가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재정권이 다를 다 달라 그러면은 이거 독립하려 그러나 말로는 그냥 독립하자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하나 따로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 책임하에 지역 문명을 설계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 책임도 우리가 짓게.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싸우고 교섭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선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지방주들이 사는 법이 판매세를 지방정부가 매기거나 안 매기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거든요. 미국에서 8%의 판매세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 사면은 100만 원짜리 사면은
8만 원을 세금을 받는 건데, 자, 지방 정부주들은 그 세금을 다른 주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 세금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다 사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한 메리트죠. 그러면 굳이 뉴욕에 기업이 없어도 돼. 유타주 같은 데 기업이 있어도 우편 주문으로 유타주에 있는 노트북 회사한테 주문하면은 뉴욕에서 산 것보다 8만 원이 싼데, 그럼 그 기업은 유타주에 있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기업을 서울이나 경기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오는 게 더 이익입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고, 또 부산기업이 커지면 서울로 안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세 재정을 우리가 일부러 주라. 다 주기 싫으면은 부가가치세 50%, 법인세 50% 정도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 이렇게만 해도 그게 수도권하고 경쟁해가지고 부산에서 스스로 기업 유치해내고 글로벌 경제 밀고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취업으로 다 해달라고 힘드니까 지금 정부는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는 혜택을 줍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데, 부산은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이라 해서 그 지금 신항과 신항 배후단지에 국한시켜서 그 경자구역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 불경지역 전체에 어느 지역에 공장이 가건 연구소가 가건 기업이 가더라도 그렇게 조세권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라도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한번 개척해보겠다, 이런 주문과 요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명실이 상부한 제2도시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과 맞짱 뜨는 도시, 서울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시, 그런 목표를 세워서 덤벼들어야 그나마 부산이 또 경남 부산이 뭉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제2도시, 제2도시 하는 순간에 영원히 격차는 자꾸 더 벌어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제2도시라는 말도 못해. 왜? 인천한테 인구도 추월당하고 경제력으로는 더 추월당해서 이제 그 말도 못해요. 그때는 제3의 도시에 걸맞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5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80만 싱가포르가 국민 소득이 1년에 한 6만 불 이상입니다.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베트남보다 580만 명의 싱가포르가 국가 총생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힘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불경이 800만이면요 싱가포르보다 많고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더 많아요. 홍콩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경남 부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기업들이 많이 있고, 부산에 글로벌 물류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세계적 항만과 10년 뒤에는 24층 공항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잘 버무려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부산이 이런 주요 도시, 중국의 베이징권, 상하이권, 홍콩, 광저우권,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권, 도쿄권, 이런 데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그런 글로벌 경쟁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경제권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힘인 수도권만 있는데,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서울에서 제일 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그런 글로벌 경제권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게 부산만 좋은 일이겠습니까? 부산에서 경남에서 돈을 벌어서, 부산에 돈을 벌어서 그리고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다 그럴 거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부산에 성공하면은 이제 전라도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볼게 하고 덤벼들어서 또 그렇게 국력 경제를 만들어서 가고, 이러면 한국 전체가 점점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지방권들이 연합하는 그런 체제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성장 장벽이 전부 죽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도 줄고 아나 안 낳고, 이걸 다시 크게 잠재력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지방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가는 지방이 다시 부활할 때 소멸해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큰 지역이 또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일이니까 우선 제껴놓고 우선 요 조건 안에서라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더 발전한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불경 메가시티 구상과 비전은 바로 그 실천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참여해주고 함께 동참해줘야 메가시티 사업 성공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메가시티 해봐야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뭐가 득이 되는데, 이렇게 회의적인 시민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실패하는 거죠. 아, 그거 하면 잘 되겠다. 얻기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물경 메가시티가 뭐 하는 건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걸 PC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메가시티 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서 메가시티 강좌를 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출강하신 분 계신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설명은. 네. 시민들한테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 교통 문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도권 교통처럼 창원에서 부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저녁밤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3시간씩 걸리고만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창원뿐만 아니라 목산 공단쯤에서도 부산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사장님들은 한 5시쯤 출발합니다. 자기는 사장이니까 먼저 나올 수 있지. 노동자들은 오지도 못하잖아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6시 땡 퇴근 안 해. 1시간쯤 있다가 퇴근합니다. 그러면 길이 좀 더 잘 빠지니까.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돌게 메가시티 하면은 부산, 울산, 부산, 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인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이 되고 하나의 문화권, 문화생활권이 되어서 지역 경제 전체가 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 울산, 부산, 창원 간의 철도망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광역 전철망으로 바꿔야 꽤 몇 년 동안 싸웠는데 메가시티 사업 추진되면서 이제 중앙정부도 우리 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양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광역 전철망에 태우는 그런 차량이나 다른 비용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체적인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제안해주고 또 그건 뭐 한 1, 2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걸 갖고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붉게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관광객 유치하겠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 유치 활동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바꿔야 되니까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해서 한국이 싱가포르가 되어보겠다. 한국이 홍콩, 심천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불경이 섬이라는 도시가 아니고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아니라 떠난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게 불경 메가시티의 근본적인 설계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도 이런 그림은 있습니다. 저 파리시티에 가면은 그림이 서울 사람도 보고 와 부산에 억수로 비가 먼저 하네. 싱가포르 갔네. 홍콩 갔네. 이런. 근데 그게 부산 경제의 실력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이런 게 아니고 또 해운대 일부 지역만 이런 게 아니라 부산의 원도 신권도 지금 국강 재개발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만 원도 신권이 싱가포르처럼 홍콩처럼 변하고 강서권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직장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산 나아가서는 경남, 울산이 다 같이 세계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진 도시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꿈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시민들 같이 모으고 힘을 합쳐서 여기 몇 가지 꼭 성공시켜 보입시다. 네, 이야기 이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